안녕하십니까? 무릎 골관절염의 보조 치료수로서 침술의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에 대해 발표하게 될 자생한방병원 한방부인과 조유진입니다.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해당 저널은 AIM으로 SCI2급 저널로 2019년도 IF가 21.317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애브스트랙트를 살펴보시면 골관절염의 통증과 기능 장애를 줄이기 위한 침술의 효능에 대한 증거가 모호한 상태인데,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침술과 교육을 비교했을 때 침술이 더 큰 통증 완화와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RCT로 수행되었고, 대학 부속 병원에 속한 외래 클리닉 2곳 및 임상시험기관 1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환자 570명이 대상이 되었고 26주 동안 23번의 실제 침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스는 웜액의 8주와 26주의 통증 및 기능 점수 변화이고, 세컨더리 아웃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로 8주의 아웃컴스는 실제 침술근은 플라시보 침술근보다 웜액 기능 점수가 더 많이 향상되었지만 웜액 통증 점수와 PGA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주에서는 실제 침술근은 웜액 기능 점수, 웜액 통증 점수, PGA에서 플라시보 침술근보다 상당한 개선을 보였고, 한계점은 26주에서 교육군 참여자의 43%, 실제 침술근 및 플라시보 침술근 참여자 각각 25%는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침술은 플라시보 침술근이나 교육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무릎 골관절염의 보조 치료로서 기능 향상과 통증 완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릎 골관절염은 통증과 기능 제한이 주요 임상 징후입니다. 미국 류마티스 학회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발표한 지침 포함 골관절염에 대한 권고사항은 통증과 뻣뻣함 완화, 신체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이 치료의 중요한 목표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치료는 보통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시행하는데 모두 통증 조절과 기능 제한 감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비약물 치료에는 환자 교육, 사회적 지지, 물리치료 및 직업치료, 유산소 및 저항운동, 체중 감량 등이 있고, 약물 치료는 비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엔세이즈, 그리고 국소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및 히알루론산 주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세이드와 같은 약제는 원치 않은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침술 치료는 골관절염을 가진 많은 미국 환자들 또한 보완대체의학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 수행 전에 무릎 골관절염의 침술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와 단일 맹검 무작위 시험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는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침치료 이후 8주와 12주의 팔로업에서 통증, 신체 기능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단일 맹검 무작위 시험에서도 엔세이드를 이용한 표준 관리에서 침술을 추가한 이점을 조사하였습니다. 치료 종류 4주 침술 치료군은 표준 치료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증 및 기능 점수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마지막 침술 치료 후 18주 내에 감소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가설은 8주간의 집중적인 침술 치료법에 이어 18주간의 테이퍼링 치료법이 플라시보 침술근 및 교육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줄인다는 것이 가설입니다. 먼저 메서드는 환자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모집을 했으며 무작위 선행 연구에 기초한 검정력 분석에 의해 샘플 크기를 570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0세 이상 무릎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경골대퇴 관절에서 최소 1개의 골 증식체 방사선학적 증거 켈그렌 로렌스 등급이 2 이상이었고, 지난 한 달 동안 대부분의 날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중등도 이상의 무릎 통증, 그리고 무작위 배정 동의 등의 충족 기준이 있었습니다. 제외 기준은 심각한 질병,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침술이나 주사 치료를 금하는 출혈성 질환이 있었던 경우,
그리고 다음 26주 동안 연구에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전의 침술 치료 또는 슬관절 전 치환술을 포함한 수술 일정을 가진 자는 제외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의 평가 자료를 모으는 연구 보조자, 참가자들 자신, 실제 침술군과 플라시보 침술군 모두에 해당되며 통계학자, 이 사람들은 모두 그룹 배정에서 맹검이 되었습니다. 평가는 베이스라인과 무작위화 후 8, 14, 26주 후에 수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침술은 26주 동안 테이퍼링 치료로 진행되었습니다. 주 2회 시술을 8주 동안 하다가 주 1회 시술을 2주 동안, 그 다음 격주에 1회 시술을 4주 동안, 월 1회 시술을 12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혈자리는 비증후군으로 알려진 무릎 관절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포인트로 진행되었고 5개의 근위치열, 양릉천, 음릉천, 족삼리, 독비, 경해기열, 스란, 4개의 원위치열, 골륜, 현종, 삼음교, 퇴계 등이 치료 포인트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양쪽 무릎 모두 한 층인 경우는 각각 다리에 9개씩 자침을 진행하였습니다. 1.5인치와 1인치 32게이지 침술 바늘을 관습적인 깊이로 대략 0.3에서 1인치를 자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란에 20분간 전기 자극도 적용을 하였습니다. 실험군 및 대조군의 시술을 최대한 유사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배꼽 양측 약간 위에서 3cm 가쪽으로 복부에 플라시보 2포인트를 침관을 가볍게 두드린 후 즉시 같은 포인트의 표면에 접착제 테이프를 가진 니들을 자입 없이 부착하였습니다. 해당 포인트를 선택한 이유는 이론적으로 무릎 통증과 무관한 두 경락 사이이며 참가자 맹검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실제 니들 자입과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플라시보군은 이전에 검증된 플라시보 침술 방법으로부터 자입 및 비자입 과정을 결합하여 변형 수정하였고 배꼽 양측으로부터 약간 위에서 가쪽에 3cm 정도 복부에 있는 플라시보 침 포인트에 접착제를 가진 니들 2개를 자입 없이 부착하였습니다. 다리에 있는 9개의 실제 침 포인트 각각 표면에 가짜 플라스틱 니들 침관을 두드려서 식별할 수 있는 감각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즉시 각 치료 포인트 피부 표면에 총 20분 동안 접착제를 가진 니들을 자입 없이 부착하였습니다. 시술은 실험군과 동일한 일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전기 자극은 가짜 횡전기 자극 장치를 시행하였고 맹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실제 침술군과 플라시보 모두에서 복부보다 아래에 스크린을 설치한 후 무릎 부위 시술 과정을 관찰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복부 부위에서 수행되는 절차는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군은 관절형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6개의 2시간 그룹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관절염 학회에서 교육을 받은 환자교육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 측정은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워맥 통증 및 기능 점수였고 테이퍼링 프로토콜에 의한 효과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26주 시점 평가에 관심을 가졌으나 가장 큰 실험 효과 관찰 예상 시점은 8주였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스는 SF36 신체 구성 요소 점수와 PGA 그리고 6분 만에 환자가 평지에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피트수를 측정하는 것이었고 워맥 기능 통증 및 PGA 평가는 베이스라인 4, 8, 14, 26주 그리고 SF36과 6MWT 평가는 8주와 26주에 평가되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환자 자체 보고서도 평가되었고 침술 및 플라시보군 참가들에게 그들이 8주, 26주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믿는지도 추가해서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통계는 카이 제곱 검정과 이러한 분산 분석을 사용하여 세 그룹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로업 실패의 영향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서 SAS 버전으로 다중 대치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참가자 735명 중 165명은 제외되었는데 임상적으로 유의한 타질병의 존재가 35% 정도, 불충분한 통증 24%, 골증식의 방사선 증거가 없는 경우는 제외되었습니다. 73명의 참가자는 의학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128명은 6개월간 시험 중에 잦은 중도 탈퇴하였습니다. 실제 침술군 25%,
플라시보 대조군 25%는 교육군 47%보다 26주 동안 중도 탈락이 대조군보다 교육군에서 26주 동안 중도 탈락이 더 많았습니다. 연구를 완료한 283명의 실제 및 플라시보 침술군 참가자들 중 치료를 받은 평균 세션 수는 25회 가능 세션 중 22.7회, 목표된 치료법의 91%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침치료 수능도는 실제와 플라시보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연구 참여자는 여성, 백인, 6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특성, 아웃컴, 약물 사용 변수와 관련하여 세 개의 실험 그룹 간의 전처리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무작위와 절차가 베이스라인에서 유사한 그룹을 생성했음을 시사합니다. 금방 설명드린 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결과로 먼저 통증은 실제 침술군 통증 점수는 포스트 베이스라인 평가에서 모두 플라시보 치료군보다 더 많이 줄었지만 8주 차에서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14주 차에서 평균 워맥 통증 점수는 실제 침술군에서 3.6이 감소했고 플라시보군에서는 2.7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차이는 26주에서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기능 면에서는 8주, 14주, 26주에서 실제 침술군의 기능 향상은 플라시보 대조군 그룹보다 훨씬 컸습니다. 14주에서는 12단위 이상의 변화가 있었고 베이스라인보다 약 40% 가까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PGA는 최종 26주 평가까지 실제 침술군과 플라시보 침술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개선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침술군이 플라시보 침술군보다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참가자의 변화가 유의미하게 컸습니다. 그러나 귀속 분석에서는 그룹 간의 차이가 다소 적고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SF36에서는 전반적인 개선 패턴은 다른 아웃컴 변수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신체 구성 요소 점수 변화는 실제 침술군과 플라시보 침술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6미니 워크는 어떤 시점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부분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26주 동안 응답자로 분류된 참여자 비율은 실제 침술군 186명 중 98명, 플라시보 침술군 183명 중 86명으로 해당하며 실제 침술군 대 플라시보 침술군 간의 유의한 그룹 간 차이는 없었지만 응답자 비율은 교육군보다 실제 침술군과 플라시보 침술군 모두에서 유의하게 컸습니다. 플라시보 침술 맹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및 플라시보 침술군 참가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받았다고 믿고 있는지 평가를 8주 26주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대답은 실제 침술군, 플라시보 침술군, 모르겠다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그룹 대부분 참가자들은 두 번 모두 실제 침술을 맞고 있다고 믿었고 이것은 플라시보 절차가 비교적 신뢰할 만한 맹검 전략이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8주에서 실제 침술군의 67%, 플라시보 침술군의 58%가 실제 침술을 받고 있다고 믿었고 그 다음 실제 25%, 플라시보의 33%는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6주에서는 플라시보보다 실제 침술군이 더 많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고 실제 23%, 플라시보 32%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팔로업 실패는 실제 침술군과 플라시보 모두에서 차이가 없었지만 8주에서 플라시보 침을 맞고 있다고 믿거나 그들의 배정에 대해 확신이 없는 그룹들 사이에서 좀 더 높았습니다. 테이블 3에서 나타나듯이 그들이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참가자들의 추측이 8주와 26주 모두에서 워맥 통증 및 기능 점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에 해당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570명의 참가자들에게 26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침술군에서는 14건이 있었고 플라시보 침술군에서는 5건, 교육군에서는 7건이었습니다. 실제 침술군에 관찰된 14가지 부작용 중 치료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증상들의 변화는 3개의 그룹별로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고 시험 기간 내내 이 증상의 발생률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1차 진료 의사로부터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진료를 받았고 평소 복용하던 약물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참가자의 11%는 다양한 범위의 단순 진통제를 받고 있었고 31%는 non-selective NSAID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28%는 선택적 저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6%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찰된 그룹 간 아웃컴 차이가 동시 약물 사용의 변화에 기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이스라인 이후 각 평가에서 이 4가지 약물 사용 범주를 추적하였습니다. 교육군의 참가자들이 실제 침수육은 참가자들보다 베이스라인 이후에 non-selective NSAID와 COX2 선택적 저해제를 모두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지만 4주, 8주, 14주, 26주 평가에서 4가지 약물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비율은 실제 침술근과 플라시보 침술근의 참가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진통 또는 항염증 요법의 기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가진 무릎 골 관절염 환자에게 전통 침술이 신체 기능 향상과 통증 경감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재적인 위약 효과를 제어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플라시보 침술근도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연구 내내 그들이 실제 침술을 받고 있다 혹은 모르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맹검 절차는 플라시보 침술근 참가자들의 맹검에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그룹에 대한 참가자들의 차별적 인식이 긍정적인 결과에 기여했을 수도 있으나 그룹에 대한 참가자들의 추측이 시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또 만약 그것이 실제 있다 하더라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군 참여자들이 그룹에 맹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교육군의 과도한 탄력욕 때문에 실제 침술근 대 플라시보 침술근의 대비가 더 유효한 비교라고 느껴졌고 플라시보 침술과 비교하여 실제 침술의 우수성을 통증 및 기능 개선에서 치료 효과로 증명하며 특히 플라시보 시술에서 달성된 맹검 성공을 고려했을 때 더 그러했습니다. 모든 그룹에서 6개월간 연구에 걸쳐 탈락이 발생했지만 이 문제는 실제 치료군과 플라시보 치료군에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가 현재까지 가장 큰 무작위 플라시보 대조군 침술 연구이며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더 긴 기간 26주 동안 더 집중적인 침술 치료 23회를 포함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전의 골관절염 환자 무작위 대조 시험은 각각 그룹당 20명만 참여했으며 10회 미만의 침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 침술 치료 기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8주간의 집중 치료만을 사용하였고 그 다음은 유지관리 목적으로 테이퍼링을 사용하였습니다. 무릎 골 관절염에 대한 침술의 최소 유효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스에서 관찰된 최적의 침술 효과는 기능에서 최소 8주, 16회의 침술 치료가 포함되었는데 최소 8주가 걸렸고 통증에서는 14주가 걸렸다는 것이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치료 반응에 대한 이러한 시간 과정은 느리게 작용하는 증상성 약물을 관찰하는 것과 유사하며 반복 가능한 경우 이전에 그리고 미래에도 침술 시험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지연 반응은 침술의 가장 일반적으로 제한된 메커니즘, 신경펩타이드 방출 또는 관문 조절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유효하다면 본 연구는 2가지 중요한 임상적 영향을 가집니다. 첫째로 침술 니들링이나 전기 자극의 사용으로 인한 치료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관절염 증상에 필적할 만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골관절염에 대한 양리학적 치료법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들은 그들 또는 그들의 의사가 원하는 어떠한 치료법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비약물 치료와 NSAID 또는 COX2 선택적 저해제와 같은 다른 실행 가능한 골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관찰된 침술의 효과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침술은 무릎 골관절염과 관련된 증상 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 접근법의 일부로 부가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